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일본에 정말 대문호 중에 한 분이 있으시죠? 바로 이 다찌바나 다카시라는 분인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다찌바나 다카시의 책 중에서 이제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찌바나 다카시의 서재라는 책인데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인가요? 문학 동네라고 돼 있지? 예, 그렇죠. 문학 동네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순식간에 한번 받으시자마자 읽으셨다고 했는데요. 이 책의 어떤 매력이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 책에는 뭐 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다시바나 다카시라는 분이 일본에서 손꼽히는 독서가인데요. 네. 뭐 지식의 어떤 초인이랄까, 슈퍼맨.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가 된 음, 다양한 학문이 있는데요. 음, 그 학문 분야의 전체는 아니어도 음, 그래도 이분이 읽었던 책의 분야는 어, 인문학도 인문학이지만 특히 자연과학 쪽에서 음, 이분은 물론 철학과를 나오신 분이기도 한데요. 자연과학 쪽에도 조예가 깊다 보니까 물론 순수한 독서를 통해 갖고 물리학이라든가 뭐 천체 물리학 같은 기타 우주론이라든지 뭐 죽음에 관한 성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임사체험에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지중해에 관한 뭐 하여튼 잡다한, 우리가 보기엔 잡다한 건데 이분 머릿속에서는 그 수많은 분야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고 음. 그렇게 쌓아 올린 지식을 바탕으로 해갖고 100권이 넘는 책을 또 네. 저술하기도 아까 했었죠. 책을 보니까 정말 서재 그림들이 나는 잠깐 예, 좀 그래서 우선은 또 이 책의 네. 매력은요. 다치바나 다카시 선생이 갖고 있었던 그 음, 고양이 빌딩에 음, 소장되어 있는 음, 몇만 권이 넘는 책들의 이 사진들이 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책을 보면서 이 서가에 꽂혀 있는 책 제목 하나하나를 훑어보는 재미가 상당했었어요. 음, 그러면 인간의 관심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런 책까지 모아서 읽는 것일까? 그러면 그렇게 쌓인 지식을 통해 갖고 다시바나 다카시라는 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음, 이분의 눈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음, 인간은 어떻게 세상에 생겨나게 되었고 음, 우주라고 하는 것 또는 인간이 그게 아니라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많은 그런 생각거리들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 같은 거 모아놓은 책의 제목들이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요. 뭐 제목처럼 뭐 억만년을 탐구하다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러다임 북이란 책도 있고 뭐 카타스트로피 이론, 뭐 정말 세계 역사의 존재 구조란 책도 있고 뭐 현자의 돌 등등 시작해갖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책은 사실 거의 사람들이 읽지 않을 만한 주제들인데도 이분은 그거를 거의 뭐 예전에 그런 글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이 다치바나 다카시란 분은 인터넷에서 그걸 전부 정보들을 다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수만 페이지를 쌓아놓고 한자 하나 안 빼놓고 다 읽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자 중독을 넘어서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에 관한 것이면은 거의 뭐 모든 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인간의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빨아들인 그런 의미에서 독서를 한 번쯤 해봤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면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예, 맞아요. 그런 자세로다가 책에 빠져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예, 이 책에 이제 잠깐 제가 이 중간을 보니까 일본의 그 철학이 소개된 게 1874년 나오잖아요. 메이지 음, 7년인데 음, 이 니시 야마네가 이제 필로소피를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밝을 철자에다가 배운 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철학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필로소피아인데 그 필로스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단어. 지혜. 그렇죠. 애지죠, 애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여기다 좀 써놓으셨네요. 그리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적인 토양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말씀도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 갖고 새롭게 알게 된 저자나 작가가 많아서 여기에 소개된 프리먼 다이슨에 관한 책도 있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그전에도 갖고 있었던 분야가 많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눈을 많이 뜨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 권의 책이 계기가 돼서 그 책에서부터 새끼쳐 나가는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진정한 독서는 한 권 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과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이렇게 그렇죠. 이어져서 그렇죠. 관련된 분야들을 우선 끌어모아서 읽어 나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읽은 책들을 버리지 말고 뭐 주변에 이렇게 같이 읽도록 권해도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대학에서도 여러 과목을 강의했었는데 제가 생소했던 과목들도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다시바나 다카시 이분도 강연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화학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 일본의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물리학자하고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우선 다시바나 다카시 이분이 했던 일이 책꽂이 한 칸이나 두 칸 분량 되는 물리학에 관한 책을 다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물리부터 시작해서 뭐 물리학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론부터 강론까지 책을 구매해 갖고 그 책을 그냥 읽어 나가는 거죠. 인터뷰 날짜가 한 달 남았다는데 한 달 동안에 이 책꽂이 각 단에 해당하는 물리학 책들을 그냥 다 읽었다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나서 물리학자 인터뷰를 하러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보통 기자들은 지식이 좀 얕아갖고 질문의 질이 떨어진대요. 근데 이제 다시바나 다카시 첫 질문부터 물리학자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때부터 아주 그 물리학자 입에서 정말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물리학의 최신 정보까지 줄줄 나오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관한 글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생소한 분야일지라도 우선 책을 구해서 꾸준히 앉아서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이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세상을 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렇죠. 이제 그래서 순전히 저도 독서를 통해서만 좀 늘려나간 분야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문학 외에 뭐 이런 책을 읽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야까지도. 그래서 제가 30대 이후에는 이 다치바나 다카시의 책을 읽고 독서 체험 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문학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전공도 물론 영문학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을 텐데요. 30대 초반에 이번에 책을 읽고 나서 세상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문학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부터 뭐 지금까지 문학 이외에 많은 논픽션들, 뭐 과학도 좋고요, 사회과학, 정치, 철학이라든지 뭐 지정학이나 뭐 인류학, 고고학까지 제가 전문은 아니어도 그냥 개론 수준은 좀 넘어서 공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 독서 체험에서 큰 그 역할을 담당한, 그러니까 순전히 책을 통해서만 알게 된 저자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아마 앞으로도 제가 책을 선택하거나 읽거나 그런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육신은 떠났지만 남긴 지적인 유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같은 후배들에게 국적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큰 자극을 주는 그런 인물로 아마 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물론 체계적인 철학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네, 맞아요. 그런데 순전히 독서의 힘만으로 이렇게 개척한 사람, 지식의 어떤 저 변방까지 이렇게 중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의 변방까지 이렇게 음. 넓혀 들어간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볼 일종의 때는 제너럴리스트이면서 제너럴리스트면서 스페셜리스트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 스페셜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 우리가 그 데리다라는 사람이 그런 유명한 비평가잖아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경계선 허물기라는 아주 비평에서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학을 하는 사람은 문학만 하고 어학을 하는 사람은 어학만 하는 게 아니고 어학과 문학도 결국은 접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그게 다 음,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음, 자기 분야만 이렇게 음, 집중하고 고집하다 보니까 서로 음. 대화가 안 통하고요. 그렇죠. 자꾸 싸움만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자기 자리 지키기만 급급한 거고요. 예. 그렇게 볼 때는 진정한 독서나 공부와 학문 이런 것들은 결국 여러 분야들이 서로 협업하고, 소위 말하는 통섭이란 말도 있듯이 그렇게 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교류하면서 좀 더 넓혀가야 되지 않나. 그것이 학문의 궁극 지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예, 뭐 끝이 없이 나오시네 이야기가. 하여튼 저도 이제 다치바나 다카시의 이 공부와 관련된 공부하는 이유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아직도 공부하는 이유인가 뭐 그런 공부와 관련된 책을 예전에 몇 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이제 중심으로 잡고 좀 읽어봤던 책이었거든요. 다치바나 다카시는 공부에 관한 책보다는 독서에 관한 책이 제일 많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공부에 관한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랬던가 예, 제가 예, 몰랐던 책이 그 있는가요? 책을 예. 내가 공부하는 이유인가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읽어봤던 기억이 났는데 음.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공부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참 잘 쓰셨고 그 공부라는 것이 이제 정말 그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어떤 대단한 정말 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 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죠. 예, 좀 더 오래 살아서 예, 그러니까 이 지적인 유산을 많이 남겼으면 그러니까요. 싶었는데. 지금 막 90세가 넘어서 막 석사학위를 받으셔서 막 그렇지. 그 강연하신 분도 그렇지. 있고 그런 분도 뭐 있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워낙 그 애연가, 애주가, 그다음에 과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신의 그 고양이 빌딩에서 쪽잠을 자면서 수없이 많은 수만 페이지의 문헌을 읽으면서 책더미에 파묻혀 살다 하니까 그 전에 움베르토 에코도 먼저 돌아갔는데, 움베르토 에코도 저도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존경하는 분 중 한 사람이에요. 예. 그분도 서재가 공개된 걸 봤는데 활자더미에 그렇게 파묻혀서 살다가 죽는 것도 행복하지 않을까. 어떤 행복하긴 하죠. 의미에서는. 근데 참 이런 그래서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에 그렇게 하려면 경제적인 기반도 그것도 있어야 되죠. 맞아요. 있어야지 그게 뭐 전혀 없이 정말 그렇지.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죠. 예, 그런 것만 있다고 하면 정말 공부처럼 아주 지적이고 멋진 취미가 없지 그래서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죠. 다시바나 다카시나 방금 말한 움베르토 에코나 지성인들이 지금 한 사람 또 저람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그분들이 그 삶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느꼈을지, 과연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그 부분까지 도달을 했을지,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 너머에서 무엇인가를 보았을지,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그걸 우리에게 남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면서 하루하루 그냥 아기다툼만이 인생이 아닐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예, 맞아요. 죽음 너머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이분들은 그걸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종교 영역을 떠나갔고 그냥 하나의 그저 물질이라는 인간으로서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도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유의 폭이 정말 이 다치바나 다카시의 그런 이 서재라는 책 말고도 뭐 다양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죠. 한국에 다양한 책들이 발행된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책은 한번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구입을 해서 사서 보셔도 되고 도서관에서 구매하셔도 되는데 가격이 꽤나 비싸네요. 33,000원입니다. 근데 안에 그 책 사진만 가지고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구입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도서관 같은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빌려가지고 시간 내셔서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